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소중하게 올려주신 댓글 중에서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골라 동영상으로 만들어보는 댓글만 봐도 사주 공부가 됩니다. 106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전주에도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댓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골라서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어떤 동영상을 만들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주입니다. 손4804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선생님, 이 사주 설명이 정말 어렵네요. 무토 두 개가 중강이라니요. 이 사주 차라리 신약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무토는 자연이 용신이고 희신도 자연이 화가 희신이어서 더 이해가 빨리 올 것 같은데요. 라는 댓글 주셨습니다. 운명 108번째 아버지를 일찍 여의신 남자아이 사주를 여기서 나온 사주를 보고 질문 주셨는데요. 질문의 요지는 사주가 강약이 중강이 아니라 신약이어서 희신을 불러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댓글 주셨다는 얘기죠. 제가 이 댓글을 채택한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중강사주, 사주에서 중강사주 있죠. 이 사주는 운기에 따라서 약사주로도 변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채택했고, 두 번째는 사주를 결과에 맞춰서 끼워 맞추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있는 상태 그대로 푼 상태에서 왜 그런지를 이해를 시킬 수 있어야 사주가 빨리 는다는 거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댓글을 채택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 팔자인데요. 무자년 무오월 경진일 이모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자, 이 사주 형국을 한번 파악해 보자고요. 그러려면 오행 분법 알아봐야 되겠죠. 일간이 내 편부터요. 일간이 경금 큰 쇠로 태어났네요. 쇠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쇠나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흑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쇠를 찾아보면 사주 팔자에 나와 있는 거 없고 지장간에 없습니다. 다음에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흑을 찾아보면 연간의 무토, 월간의 무토, 일지의 진토, 큰흑,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오한의 기토가 함장되어 있네요. 그러면 내 편은 무토, 진토, 큰흑,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이러면 사주가 좀 강해질 가능성이 있죠. 자,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내 힘을 빼간 오행 뭔가요? 식상 내가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이 되겠죠. 식상은 쇠가 생해진 오니까 물이 되겠고, 재성은 나무, 관성은 불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식상인 물을 찾아보면 연지의 자수 작은 물, 시간의 임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토 안에 개수가 함장되어 있고요. 다음에 재성인 나무를 찾아보면 나무는 사주팔자에 없죠. 진토 지장간에 을목 작은 나무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관성인 불을 찾아보면 불은 월지의 오와 시지의 오와 작은 촛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대방의 세력도 제법 있죠. 자수 작은 물, 임수 큰 물, 오와 작은 불까지.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사주가 이 오와 관이 있죠. 관은 자수한테 좌우충으로 깨지고, 임수가 쏟아지면서 오화는 꺼져버리는 그런 형국입니다. 안 꺼졌으면 관인상생으로 오히려 일간에게 힘을 보태줄 수 있는데 오화를 꺼뜨리다 보니까 내 편이라고는 진토, 무토뿐 이런 사주가 됐습니다. 자, 진토는 어떤가요? 일지에 있는 진토는 원래 뻐르기죠. 절벅저가 흙인데 임수가 쏟아지면 더 절벅거리면서 힘이 약해진다는 얘기죠. 거의 흙탕물에 가까운 흙이 되다 보니까 토생금이 안 돼요. 그러니 이 진토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되네요. 그러면 무토와 무토, 월간, 연간에 있는 무토만이 내 편이 됩니다. 어떤가요, 사주가? 그래도 이 무토가 있기 때문에 큰 흙이 토생금을 해주기 때문에 임수와 자수를 감당할 수 있는 중강 정도 사주는 된다는 얘기죠. 사주도 처음에는 신강하다, 약하다, 강하다, 약하다로 하지만은 디테일하게 나눠야 돼요. 그래야 사주를 잘 볼 수가 있어요. 강의도 중강사주인지 강한 사주인지 신강사주인지
아니면 최강사주인지, 약한 것도 약사주인지 아니면 신약사주인지 아니면 최약사주인지 그렇게 디테일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사주가 이 무토가 있어서 이 임수와 자수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강 정도는 되는 사주입니다. 사주에 불기운만 좀 있었으면, 화생토를 해줬으면 강사주까지 올라가 있을 텐데 불이 없어서 중강 정도는 된다는 얘기죠. 용신은 무토. 왜 강한 사주에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또 용신이 됩니까? 말씀할 수 있는데, 전에 강의도 말했지만 이 무토가 없어지면 이 큰 흙 하나 가지고, 토생금 가지고 이 큰 물과 작은 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토가 용신이 됩니다. 그게 없으면은, 이 무토가 없으면 신약사주로, 약사주로 변해버렸으니까. 그리고 무토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중강성도 사주가 됩니다. 자, 이 댓글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이 중강사주예요. 이 중강사주는 운기에 따라서 약사주로도 변해버릴 수 있는 사주가 됩니다. 그러면 약사주가 되면 이 식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재물복이 많이 떨어져 버리죠. 사주가 강해야 이 식상을 감당하면서 좋은 사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강 정도 사주는 반드시 사주를 더 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강사주 정도는 만들어줘야 이 식상과 재성, 관성 이런 거를 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죠. 중강사주는 현재로서는 이 식상, 재성, 관성을 감당할 수 있지만, 운에서 만약에 식상이 물이 더 온다든가 임수나 특히 해수, 큰 물이 오게 되면은 어떤가요? 이 경금의 힘을 다 빼가 버리죠. 그러면은 토생금을 더해야 되기 때문에 힘을 많이 빠지면서 약사주로 변해버린다는 얘기예요. 또 운에서 재성인 나무, 간목이나 인목이 오면 어떤가요? 역시 물기운의 힘도 빼니까 금생수를 더해야 되니까 쇠가 힘이 빠고, 또 나무가 흙을 극해버리니까 더더욱 사주가 약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운에 따라서 사주가 중강사주지만 약사주로 변해버리면 사주가 약해서 이 식상이 감당이 안 돼서 안 좋은 사주로 변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를 구분할 때 중강 정도 사주가 되면은 반드시 사주에 힘을 줘가지고 재성과 식상을 감당할 수 있는 파워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운에서 이렇게 내 힘을 빼는 오행이 되면은 중강 정도 사주는 약사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좋지가 않다는 거 알리기 위해서 이 사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중강 정도 사주는 사주에 힘빨을 줘야 됩니다. 불이 와서 흙을 단단히 하면서 화생토, 토생금으로 통관, 억불어서 힘을 주어서 강사주 정도는 힘을 올려야 이 식상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가 중강 정도 되는 사주입니다. 약사주는 결코 아니에요. 큰 흙이 이렇게 두 개 포진하면서 임수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결과를 가지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면은 절대 사주가 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중강 정도 사주는 반드시 힘을 보태줘야 식상 재성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주 파자를 가져왔습니다. 자, 다음 댓글입니다. 김진가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자, 김진가님은 요즘 상당히 댓글을 많이 올려주고 계시죠. 희신으로 큰 나무가 제일 좋지만 큰 불도 진토를 단단하게 하여 물을 막을 수 있고, 술토가 와도 진술충, 붕충이 되어 흉한 물을 막는 희신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실전 158번째 만나는 남자마다 인연이 짧아 이별하는 여자분 사주를 보시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자,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더 빠르겠죠?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 팔자인데요. 신해년 기해월 병진일 갑오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자, 이 사주 형국을 파악해 보면은 내 편은 간목과 오화뿐이라는 얘기죠. 해중의 간목, 그 다음에 진토하는 을목이 있지만 사주에 물기운이 해수에서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상당합니다. 그러니 간목은 다 젖어서 목생화가 안 됩니다. 지장간에 있는 간목은. 그래서 내 편은 간목과 오화뿐이고, 상대편 내 힘을 빼간 오행은 진토, 기토, 신금, 그 다음에 해수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게 이 물기운. 해수에서 호수같이 큰 물 두 개가 관살로 작용하죠. 이 흙들이 막아주면 좋을 텐데
이 기토는 작은 흙, 진토는 물을 품은 흙이라 절벽에서 이 물을 막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바로 관살로 작용하죠. 바로 직격탄을 만든다는 얘기죠. 이 감목이 위치가 잘못되어 있죠. 이 물을 막아주려면 월간에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그래서 물이 가장 흉한 그런 오행이 되겠습니다. 자,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은 먼저 울에서 제가 간목이나 이목, 큰 나무가 와서 수생목, 목생화로 이어져 통관억부로서 가장 좋은 운기라고 이 신을 얘기했는데, 김진관님 얘기는 운에서 큰 불이 와서 불이 오게 되면 이 흙을 화생토로 하기 때문에 흙이 단단해져서 이 물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하셨죠. 이 진토가 제대로 된 진토면은 그 말이 맞아요. 그리고 해수 물기운이 어느 정도만 되더라도 그 말이 맞는데, 화생토 불이 와가지고 화생토를 하지만은 이 진토는 절벽한 흙으로서 흙탕물이 됐다고 그랬죠. 흙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 해수에 의해서 거의 흙탕물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화생토를 받지를 못합니다. 설령 화생토를 좀 받는다 하더라도 단단해진다 하더라도 이 해수를 막을지 의문 정도가 될 정도로 이 물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진토는 흙탕물이기 때문에 화생토가 안 된다는 거. 이 신을 운에서 왔을 때 어떤 운이 좋은지를 보려면은 이런 디테일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주 안에 있는 흙이 화생토를 받아서 단단해질 수 있는 흙이 되는지 그걸 봐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술토가 와가지고 운에서 진술충을 하게 되면 붕충이 돼서 흙이 커지면서 이 물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는 또 질문 주셨죠. 이 진토는 흙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술토 하나 와서 고스란히 해수를 막아야 되는데 이 술토 하나 가지고 막을지 의문입니다. 우는 자연스럽게 수생목, 목생화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에 좋지 강한 오행과 싸워서 좋을 일이 없어요. 완전히 제압을 해버리면 좋겠는데 제압을 못하면 오히려 뚝방이 터져서 안 좋다는 얘기예요. 술토 하나로는 이 해수를 못 막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 같이 무술년 같이 이 위에도 큰 흙, 밑에도 큰 흙, 마른 땅이 오게 되면 겨우 막을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운기도 그냥 술토라고 하지 말고 무술 정도 오면은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 좋겠죠. 이런 운이 오면은 간신히 막을 수가 있어서 그래도 좀 좋은 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운은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 이렇게 강한 오행을 자꾸 자극해서는 그렇게 좋을 일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희신은 반드시 이렇게 디테일하게 사준에 있는 오행과 어느 오행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판단해서 적용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에도 두 가지 댓글을 채택해서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소중한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